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목 대표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북 교육계를 흔드는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진영 대 진영, 보수와 진보 뭐 이렇게 대결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충북 교육계를 흔드는 블랙리스트 논란 2라운드입니다. 이게 2라운드, 3라운드까지 계속 이게 이런 사안이에요. 저는 3라운드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굉장히 불편한데 자꾸 이게 교육계에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죠. 아니 새 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친구들 만나서 좀 기분 좋게 한 학기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지금 학교 현장은 그럴 상황인데. 학생들은 뒷전이고 뭐 서로들 자기 이념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들 싸우니 참. 자 이게 지금요. 걱정입니다. 고속 고발전까지 난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네. 어떤 상황입니까?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1월 초였죠. 지난달 1월 초에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그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교육청에서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각 특정 강좌를 폐지하라,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건 블랙리스트다라고 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그 연수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과정의 일환일 뿐 블랙리스트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사건이 됐는데 이게 도의회로 넘어갔어요. 도의회에서 블랙리스트 진상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사건의 진상보다는 인신공방이 오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게 또 장애로 나가가지고 보수단체, 보수교육단체에서는 연수원장 등 그쪽 편을 좀 고발하고 진보교육단체 쪽에서는 거꾸로 교육감 측 관계자들을 고발을 하면서 사건이 이제 수사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야, 이게 뭐 지금 점입 가경입니다. 점점 확산되는 상황이고요. 리스트를 봤더니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건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의뢰한 쪽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받은 입장에서는 빼라 이건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블랙리스트란 표현 자체는 김상열 원장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이게 이제 뭐 물론 뭐 이제 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교육감의 어떤 그 정책 추진 방향성 때문에 어떤 커리큘럼 일부를 조정하는 과정이지 이게 어떤 특정 이념을 집단으로 어떤 공통 분모식으로 이런 분들을 다 이념적으로 좀 왼쪽에 선 분들의 이념적인 성향을 한데 추려가지고 한 것인가. 좀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감사가 이제 끝났죠. 자체 감사가. 결과는 이제 우리 방송 중에도 뭐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새로운 기관장, 새로운 책임자가 뭐 임명이 됐을 때 그분의 이제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에 맞는 그러한 그 연수 프로그램을 짜는 건 당연해요. 다만 이게 지휘 계통이나 지휘 내용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뭐 비선 조직을 통하거나 지휘 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부 부서라도 독자적인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또 윗기관이라서 이걸 침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냐. 또 포괄적으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포괄적으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특정 강좌나 특정 강사를 찍어서 한다. 이러면 당연히 블랙리스트죠.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뭔가 미시적으로 좀 접근해서 봐야 되지.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히 블랙리스트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관행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서열이 있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고 일을 하는 방식이 있고 순서가 있고요. 기관과 기관끼리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하부 기관이라도 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 옥신각신. 예컨대 경찰이 순경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체포해버려 막. 이러면 월권행위지. 하부 기관에도 독자적인 영역이 있고 자신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하나하나 더 여쭤보긴 할 텐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좀 불식시키고 해결을 하려고 도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도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또 공방이 오가고 또 파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념적인 그 문제로 개입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뭐 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이냐 뭐 이제 아니면은 특정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 강의를 못하게 하는 차원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도의회도 하나의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면서 나름 또 이제 그 당사자 그 김상열 원장도 그 뭐 참석을 해서 뭐 그분도 성격이 좀 불끈불끈 하잖아요. 때론 그런가 봐요. 훅 하는 게 있으시던데. 저는 뭐. 아니. 저는 도의회에서 그 김상열 그 단체 연수원장을 출석시켜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유상영 도의원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공방의 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 연수원이 뭐 현 일반 현황 어떠냐고 해서 그 연수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호통치고 면박 주고.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다음에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SNS에 올렸냐. 왜 외부화시키냐라고 타박을 하는 거야. 사실은 도의회에서 집행부, 그 교육청도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에 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진상이 뭐고 이거 사태 해결을 하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까 메신저, 단체교육원장장 불러놓고선 인신공격하고 면박 주고 사과 요구하고 이런 태도는 도의회로서 기본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상열 원장도 블랙리스트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이러한 그 본인도 처음에 숫자가 안 맞았잖아요.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념적으로 이건 좀 그 좌성인 그 왼쪽 성향인 분들의 강사진을 이건 한꺼번에 한 묶음으로 이건 배제시키는 거라고 어떤 그런 좀 근거를 확실히 좀 제시를 하고 그렇게 좀 하면서 이거는 확실히 블랙리스트다. 아니 업무에 배제돼 있는데 그런 자료를 김상열 원장이 그거를 저기 수집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영역이 아니 원장이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왜 그거를 원장은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 강사 명단을 줬으니까 문제가 지금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아니 업무에서 배제됐는데 블랙리스트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밑에서 이런 게 지시 왔다라고 해서 얼핏 그러니까 하여튼 원장의 위치에서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간에 그 자료를 입수했으니까는 그런 그 SNS에 그런 글을 게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지금 충북교육청만 유독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런 일이 없는데 시끌시끌해. 아니 왜 여기만 이렇게 유독 무슨 뭐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 이렇게 서로들 옥신각신하고 뭐 이런 걸로 이게 소모적으로 이런 갈등을 겪냔 말이에요. 새학기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학기 학생들 진짜 몇 년 만에 이제 그 코로나19 좀 해방감에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하잖아요. 학부모들은. 이건 뭐 무슨 시민단체가 끼어들어서 이게 옳다. 아니 시민단체하고 무슨 학생들은 오히려 가만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아니 누굴 위해서 저렇게 뭐가 틀렸다 맞다 한다. 얘기들을 하고 있냐. 자, 지금 말씀 주셨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육에 있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진보 보수가 어디 있냐. 서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늘 뚜껑을 열어보면 진보 보수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논란도 지금 진영 대결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한 교육단체가 거꾸로 김상열 단체 원장과 유순남 감사관을 먼저 고발을 해버렸죠. 김상열 원장의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했다는 거죠. 블랙리스트가 아닌데 마치 블랙리스트 마냥 해가지고 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다. 것이고 유순남 감사관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 단체 연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죠.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지금 아까 저 대표님께서 학생들 정작 가만히 있는지 바깥에서 난리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감사는 지금 뭐 자체 감사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유순환 감사가 아니 워낙에 그 어떤 그 전임 그 교육감하고 좀 측근이다는 이런 그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측근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예. 측근으로 여겨지고 이게 언론지상에 나온 얘기지만은 그 감사관 자신도 이번 사태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지만은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도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저 감사관 제대로 그 적임자를 둔 거죠. 예. 직속상관도 그냥 거리낌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좀 블랙리스트라는 게 어떤 그 객관적으로 지금 뭐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도 아직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자꾸 그러니까 외부 감사로 하는 게 모양새는 그래도 감사관이 좀 워낙에 그렇게 비춰지니까는 예. 뭐 그런 거 아니었나. 물론 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 저는 김상열, 유순함을 고소한 고발한 그 고발 단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예.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여. 근데 김상열 원장이 문제 제기를 안 했어. 그냥 예. 아이고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갔어. 감사관이 귀찮으니까 나도 감사 안 할래. 안 할래. 그게 문제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얘기한 게 문제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겠다면 무슨 죄예요? 명백하게 직무유기잖아요. 예, 업무 태만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분은 메신저로 완전히 이거 하는 게 반대편이라고 정치적 성향에 빠져 반대편을 공격해. 예. 이거는 너무한 거죠. 예.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모양인데요. 이게 물론 뭐 이제 그 단재교육연수원이 이게 교사들 어떤 연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어떤 그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좀 더 폭넓은 좀 식견을 가지고 좀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런 그 단재교육원의 존립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그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사실 이런 게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뚜렷하게 나눌 수는 없더라도 뭐 좀 이념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런 강사진을 우리가 쭉 배치를 해왔고 8년 동안에 뭐 그랬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했는데 이거 뭐야 이랬으면은 뭐 대단히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시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 자체 표현 자체도 좀 부정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 어떤 그 선거직으로 뽑는 도민들이 선거직으로 뽑는 교육감의 어떤 그 정책 노선이 조금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거에 따라서 이런 그 교사들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닐 정도로 우리 김상열 원장이 제기했던 우리가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이건 전혀 우린 그런 문제가 없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터지잖아요.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면 그러면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 단재교육원 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쭉 보겠다. 이전 거.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념적인 어떤 그런 그 차별성이 없고 그냥 프로그램 성격 따라서 간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한데 아마 그런 또 작업이 또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이번 건만 자체적으로 보면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블랙리스트라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육계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이념적으로 어떤 그 좌편향적인 강사진을 한데 묶어서 이걸 배제시켰다면 이건 누군가는 여기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정적이지 그럴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혹시 썼다면은 잘못된 거다. 너무 좀 경솔한.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뭐라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리스트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회색 리스트, 그레이 리스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건 뭐 이런 문제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감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 강사 프로그램, 강사들이거나 강의 내용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건 본질을 뒤덮는 문제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강사를 채택하고 배제하는 방식과 절차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블랙리스트라는 문제가 터지는 거지. 이것을 자꾸 양비론처럼 이거 뭐 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는 그렇게 생각해. 너는 진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보수니까 너는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진보냐 보수냐 문제, 이념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이념에도 정치적인 편향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 절차와 방식을 문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어떤 최고 결재권자가 어떠한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선 그 담당자의 선에서 이걸 처리를 했다. 이게 지금 조금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변호사님이 제기했던 지금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USB에 뭔가를 담아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 현 교육 정식 공문도 아니고. 예, 교육계 쪽에서는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줬다는 건데 이걸 왜 USB에 담아가지고 줬는지. 그것도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예, 빨간색, 노란색을 찍어서 그리고 절차 라인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진보 측에서는 계속 그 방식이 문제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강사 프로그램이 강사가 그런 건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죠. 교육감이 새로 바뀔 때마다 새 교육 정책에 부합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꼭 방식의 최고 결정권자가 우리 뭐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뭐 예전에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저 문화 예술계 뭐 블랙리스트도 있었고. 그 사실 그 선을 따지면 뭐 최고 위에 있는 분까지 갑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정책 파트에서 자기 선에서 이거를 그 최고 수장의 어떤 그 정책 방향성이 이러니까는 이 뜻에 맞춰가지고 실무적인 선에서 우리들이 검토해서 내려보내는 경우지. 물론 최고 수장이 또 그걸 이렇게 그 사안별로 또 언질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뭐 최고에서 뭐 결정.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블랙리스트의 그 최종 그 하달자 지시자는 누구냐? 최종 지시자. 그러니까는 그 윗선이 누구냐? 따져보면 결국은 그럼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따지면 이건 블랙리스트로 비춰줄 수 있겠네. 그러면 정책 실무선에서는 그 자기네 선에서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말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수사의 대비책까지 알려주시는 것 같아. 윤건영 교육감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블랙리스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관여된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독단으로 한 거다. 미리 선을 긋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건 조사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실행자는 없고 실행자는 있고 뭐 지시자는 없다 뭐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이거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었고 뭐가 지금 그 USB에 담겨가지고 왜 이런 게 암암리에 자행이 됐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 자체는 일단 현재 어떤 현 교육감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좀 강사를 바꾸고 싶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정치적 색깔론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좀 섣부르지만은 쓰지 않았나. 그건 뭐 그렇게 이걸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빼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공식적으로 하면 이게 당장에 누구나 봐도 이건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 방법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았다. 이게 고발 아까 이제 한 보수 단체에서 그 김상열 원장 측을 고발을 했는데 반대편 진보 충북 시민 단체 연대 회의에서는 거꾸로 이제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을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윤건영 교육감은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솔직히 본인의 의사는 이게 수사나 외부에 확대가 안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냥
끝내고 싶지. 예. 그런데 그리고 시민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발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천천히 하더라도 천천히 결과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수 쪽에서 먼저 고발을 한 거야. 우리 이쪽 저기를 김상현 원장을. 그러니까 시민연대, 진보적 시민연대에서도 거꾸로 이제 교육감 측을 고발을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건 교육감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 보수단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이게 수사까지. 아니, 이게 원래 성명서 제출하고 그런 게 원래 저 진보 단체랑 정교조에서 한 거 아닌가요? 먼저 문제 제기를 블랙리스트 제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 뭐 시민연대인가요? 민주 그 좀 그 보수적인 단체에서 성명서는 다 발표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했죠. 고발은 저긴 했고. 교육감은 지금 이게 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상대 쪽에서 먼저 선빵을 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나 좀 이따 하려고 했는데 터질 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기술적으로 이게 뭐 블랙리스트건 아니건 좀 프로그램을 뭐 바꾸고 싶겠죠. 선거는 전쟁인데 아무리 그 정치 이념화가 없는 교육계 그 수장을 뽑는 선거도 정치 선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선거 운동하고 그러면은 전쟁에서 그 이긴 승자 쪽 입장에서는 그 진 쪽의 어떤 그 참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겠습니까? 뭐 그런 건 있겠죠. 예, 그러니까는 김상열 원장이 뭐 물론 이제 그 명퇴를 하겠다고 이제 저기 한 기간이 남아 있고 그러면은 좀 이런 것도 좀 방법적으로 좀 정책 참모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건영 교육감에 윤건영 교육감 윤건영 예. 좀 천천히 오버랩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오버랩 된 일시에 모든 것을 8년 동안 해왔던 거를 뒤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서서히 오버랩 되면서 이쪽 그 라인 정책 쪽도 좀 이렇게 행복씨앗학교도 그걸 어떻게 갑자기 그걸 없애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고철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서서히 좀 봐가면서 그걸 좀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 원장이 그 아주 전임 교육감의 최측근이고 진보 아주 저기 강성인데 그분이 앉아 있는 데서 그걸 USB 주고받고 이게 그 사이에 뭐가 그렇게 급했나? 홍 대표님을 그 특보로 임명하셔야 돼요. 수사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고 요번에 정책 집행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뭐를 이렇게 하려면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엎으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좀. 아까 양은 냄비 대기실에서 양은 냄비 얘기하시는데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좀. 아니 그래서 아까 뭐 녹화 전에도 뭐 양은 냄비 얘기했지만 오늘 또 눈물 너무 그냥 한 번에 그냥 달달달 그냥 끌어오르고 또 이렇게 밖에 너무 금방 식어버리고 이건 안 누가요? 예? 누가요? 뭘 유추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자, 이런 사안들을 마주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데요. 아마 대다수 시민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이 행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해법이 뭘까요? 어설픈 양비론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설픈 양비론? 내로남불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내로남불 뭐 양비론. 니들도 그랬지 않냐. 이렇게 니들도 과거. 당신네도 그렇지 않냐. 이런 비판은 진짜 막연한 비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당신네들도 그랬다고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계속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진보냐의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의 문제다. 예. 방식과 절차를 위배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어설픈 양비론이나 내로남불식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정치적 편향이 극명하게 드러나. 수사하지 마라. 교육청에서 알아서 교육감이 결정할 거야. 이런 식의 결론이야. 이게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누가 그냥 덮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양비론처럼 뭐 진보도 똑같았다. 과거에도 똑같았다. 김병호도 똑같았다.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은 안 되고 구체적 사실관계, 팩트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우습게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엄청난 큰 중범죄임을 밝혀졌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얘기까지 지금 덧붙여서 대단한 사안으로.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얘기 나왔던 것들 그리고 어수선하게 시끄러우니까
아이 그만 덮어 이래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이 시작이 됐으니까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당연하죠. 아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니 뭐 저 박근혜 정부 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 한다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희생양들이 제 주위에도 제 지인들도 꽤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해가지고 적폐다 해서 그 점령군처럼 아주 뭐 그런 일들이 제 주위에서 특히 그 일부 언론계에서 저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그 어떤 그 시대 변천사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부역자가 누구였고 뭐 무슨 뭐 블랙리스트 였다가 일순간에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이제 바뀌고 반전에 또 기회를 얻고 뭐 이런 부침을 무수히 겪고 이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도 결국은 그 일환이라고 봐요. 그럼 또 이 논쟁을 또 우리는 이 한판에서 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덮고 가요? 이게 유법인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말씀을 들어보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있으면 안 된다. 누굴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결국 이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소고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령 본인들 이념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겠죠, 설마.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피 터지게 지금 얘기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요. 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는 진영 대결로 넘어가고 있다는 참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 오늘 2탄을 겸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대하는 게 좀 그러네요. 불편하고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묘서동조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묘서동조라고 하겠습니다. 쥐를 잡아야 될 고양이가 일은 안 하고 쥐하고 같이 놀고 있다는 말인데 묘서동처가 이게 정상적인 교육자, 교육단체 그리고 도의회라고 그러면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뭔 문제가 터졌어. 그럼 진상을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육자거나 교수 교육단체거나 아니면 도의회 일부 의원님들을 보면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 도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실드 쳐주고 내부 고발자, 너 문제 있는 사람이야, 너 옛날 과거에 임명된 사람은 진보야, 너 이념적이지. 내부 고발자를 핍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가지고 같이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를 서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이게. 대표님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뭐 교육청이든 누구 편들 저기가 아니라 일단 아름다운 이런 세상을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뭐 지금 뭐 블랙리스트 아니다 이게 결국은 뭐 우리 그 이제 학생들에까지 지금 뭐 참정권을 주면서 선거에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난 이 문제도 사실 그러면 우리 고3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를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잠시 설문을. 그 학생들 얘기는 왜 안 들습니까? 모든 사안들이나 이런 논란들의 제일 그 첫 질문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어서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당국의 운영자들께서 좀 더 현명한 그런 대안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 한판!